안녕하세요. 네,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더운 여름 잘 지내셨나요? 교육과정도 학습 잘 하셨고요. 예, 제가 그만큼 문제풀이 문제를 만들었다는 엄살을 조금만 피우자면 어, 여름 내에 이제 뭐 2주도 연기하면서 이제 문제를 만들고 하면서 그만큼 아까 뭐 꼼짝을 못했어요. 칩거 생활 하면서 이제 문제를 만들자니 뭘 다른 걸 하려고 해도 선생님들도 공부하시면서도 그랬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고 그럴 거였으면 1시간 나가서 이렇게 뭐 산책이나 운동을 하고 올 걸 싶지만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지 마음이 편한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꼼짝도 안 하고 그냥 책상에 앉아 있어야 마음 편하고 계속 마우스를 쥐고 있어야 됐었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예,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 시간이 왔네요. 앞으로 이제 4주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열심히 한번 또 달려봅시다. 그러면서 저는 또 뭐 손가락에 또 관절염인 것 같아요. 또 관절염도 오고 그런 또 고통이 있어야 또 우리가 같이 또 시원하게 또 합격을 하면 되죠, 그죠? 네, 문제풀이를 이제 시작할 건데 이제 처음 지금 이제 작년을 기준으로 이제 문제부 유형하고 문항수 뭐 점수화를 이제 제가 이 문제풀이 시작하면서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동기가 지금 하늘을 지금 찌를 만큼 동기가 지금 딱 충전돼서 앉아 계시겠지만 전체 이제 그 점수 비중 교육론을 이제 공부하면서 교육 이론하고 항상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는 거지만 또 우리 수치 좋아하잖아요. 숫자적으로 딱 이렇게 보면 기입형하고 서술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체 점수에 비해서 기입형, 서술형 점수를 이렇게 보시면 기입형은 2문제, 서술형 6문제 해서 합하면 이제 28점인데 그 28점이 우리 전체 점수의 비중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아주 큰 점수예요. 전체 35%. 그런데 이제 또 공부 양으로 또 따져보면 아주 또 제가 좋아하는 우리 알고리즘 프로그램, 우리 정보교육, 이제 우리 정보교과에서 제가 아주 또 좋아하는 단어가 효율성이지 않습니까? 효율성. 그죠? 여러 가지 뭐 알고리즘 프로그램 할 때 우리가 효율성을 또 비교 분석 딱 하는 효율성 면으로 봤을 때 다른 공부를 하는 거에 비해서 그 공부 양으로 봤을 때 교육론, 뭐 우리 교육과정 공부해 보니까 그죠? 공부할 거 많죠, 외울 거 많죠. 그런데 이제 다른 공부에 비해서 그 교육론 공부 양을 보면 그렇게 저는 많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 교육과정을 외워서 그죠? 전체 점수의 35%를 얻을 수 있다. 아주 효율성 있는 공부지 않겠어요? 근데 그 35%가 1차 시험에서 35%. 근데 공부가 1차에서 끝나지 않고 2차에서 수업 실현, 또 면접에서도 영향을 줘요. 2차에까지 영향을 준다? 아주 효율성, 일석이조, 다
영향을 주니까 지금까지도 나 교육과정 너무 안 돼. 내 적성에 안 맞아. 나 진짜 공부 안 돼. 하면 전체 우리 임용시험에 큰 타격을 줄 정도의 그런 심각성을 띠고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도 난 좀 미루고 있다 하면 지금도 안 늦었어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심화 이론 과정 공부 바짝 하셔가지고 지금부터도 지금 그냥 심화 과정을 생략하시고 문풀 하면 안 돼? 안 돼요. 심화 과정, 교육 과정을 하시고 우리 임용시험이 그렇잖아요. 기출 뭐 어떤 뭐 시험은 그렇지 않을까요? 기출을 어느 정도 시험 공부를 하면 시험 볼 수 있는 그런 시험도 뭐 있지 않을까만은 우리 임용시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교육과정 확실히 기본 이론, 심화 이론 확실히 하고 그거에 대한 훈련이 문제풀이지. 예, 교육과정 확실히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심화 이론 지금이라도 하시고 문제풀이는 그거에 대한 훈련이지. 기출이나 문제풀이 정도만 하고 시험 보면 되는 정도의 시험이 아니거든요. 우리 임용시험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수치상의 이제 중요성, 그런 비중을 다시 한번 교육론에 대한 중요성, 비중을 다시 한번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다잡고 교육론 문제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이 그만큼 이제 중요한데 또 얘기하지만 그러면 그 교육과정만 그냥 죽어라 암기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거를 그냥 영혼 없이 그냥 다 통으로 외운다 해서 그거를 우리가 시험 때까지 계속 뭐 기억을 하고 있는 그냥 외우는 것도 힘들지만 기억을 하고 있는 것도 힘들고 그거를 이제 잘 외우고 잘 기억을 하고 있자 하니 이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외워야 잘 외워지고 잘 오래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수업의 실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학습을 하자 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뒤에 이제 제가 개념 용어 도출을 했는데 시험도 그렇게 나와요. 시험도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제 제가 뒤에 이제 시험 유형이 점차 간단한 것부터 그야말로 단답 문제도 짧고 단답으로 묻는 이제 유형부터 해서 점점 살을 보태져서 이제 뭐 문제 길이로 원한다면 이제 본다면 짧은 문제부터 점점 이제 길어질 텐데 그렇게 이제 짧게 묻는 것부터 해서 문제가 길어지는데 그 길어지는 유형에서 보면 이제 그 기출도 그래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뭐는 이렇게 묻는다면 그냥 단순 암기 얼마나 잘 외웠냐를 묻는 문제겠죠. 근데 이제 그 따라 붙는 지문이라든지 그 부수적으로 문제에 이제 따라 붙는 지문 형식이 뭐냐면 그 수업에 대한 지도안이라든지 교사들이 주고받는 대화 형식이라든지 그런 수업의 실제가 따라 붙어요. 그건 뭐냐면 단순히 그냥 기억력을 테스트하는 형식이 아니라 이제 이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 그래서 그 알고 있는 개념에 대한 이해를 떠올리는데 만약에 이제 효율성이라면 교육과정에 나오는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묻는다면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과정의 어떤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메모로 비워둬서 이제 효율성이 답인데, 그거에 대한 교사들이 주고받는 효율성에 대한 대화. 그래서 이제 그 문맥상에 그 효율성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일단 측정을 하고요. 그 대화에서. 그리고 교육 과정 안에서의 그 효율성에 대한 내용을 묻고, 그래서 암기도 측정을 하지만 이 여러분들의 그 효율성에 대한 이 개념을 이 수업의 실제에서도 이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 이해를 묻는 그런 문제 유형이 나와요. 그래서 단순히 통으로만 외운다면 그거를 뭐 이제 시험 때까지 그냥 다행히 다 그 교육과정 내용을 다 그냥 달달달 읽어서 다 통으로 다 기억을 하고 있고 해서 그냥 끄트머리 거기 이제 그 내용을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 다 기억이 났어. 그래서 이제 답을 쓰면 천만다행이죠. 뭐 그렇게도 할 수 있으면 답을 쓰면 다행인데, 그렇게 할 수 없고 이제 이 사람이 효율성에 대한 개념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문제에서, 지문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도안이라든지 뭐 학습 자료라든지 어떤 예시를 줘서 그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여러 각도로. 그런 이제 문제 유형으로 주기 때문에 제가 그냥 통으로 외우지 마시고 여러 가지 제가 수업에 대한 예시를 들고 자료를 보여드리고 수업에 이런 상황이 있겠지요. 그럴 때는 학생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런 수업을 하면 좋겠지요 하고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 같으면 어떤 수업을 하시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메모를 하세요 하고 이렇게 뭐 노트를 마련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뒤에 또 나오겠지만 그런 상상력이 수반된 답을 쓸 일은 없어요, 시험에서. 왜 없을까요? 그런 게 답이 되면 어때요?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답이고 저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안 되겠죠. 채점을 어떻게 해요? 그죠? 채점이. 그러면 이게 정답입니까? 저게 정답입니까? 그러면 뭐 이의 신청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상상이 수반이 되는 답은 정답이 올 수가 없고요. 그래서 철저히 근거가 있는,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정에 있는 효율성하고 딱 떨어지는 게 답이 돼요. 답은 그게 답인데 이제 여러 가지 수업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제시를 해줘서 답은 근거가 있는 정확한 답이 되고, 그런 예시들에서 효율성이 떠오를 수 있는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문제에서 제시를 해줘요. 그렇게 문제 유형. 그래서 선생님들도 다 제가 이제 우리 뭐 임용 시험 임용 강의뿐만 아니라 뭐 여러 수능 강의든 뭐 어떤 뭐 자격증 강의든 기출문제 풀이는 다 하는데 왜 우리는 기출문제 풀이 안 해줘요? 궁금하실 거예요. 다른 데는 다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저작권법 공부도 하고, 저도 저작권법 강의도 하는 사람으로서 그거는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다들 하지만
저작권법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유예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작권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건 하지 않을 뿐이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는 다 구하셨잖아요. 다 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형은 다 보시면 제가 다 문제풀이 하면서 지금도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제가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또 가다반, 연도별로 가다반, 권장 답안, 뭐 정답은 아니에요. 권장 답안을 제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거랑 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답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저랑 같이 또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다 이해하실 거고, 또 그러다가 또 이제 이건 좀 내 생각하고 다르다 하시면 또 질문 주세요. 그럼 또 저랑 같이 얘기하시면 되고, 그리고 따로 그렇게 이건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또 문제 풀이 하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다 얘기를 다 해드릴 거고, 그런 유형이라든지 하는 거는 제가 또 똑같이 뺏겨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유형에 대한 훈련은 문제풀이에 다 녹아들어 있어요. 그거에 대한 훈련은. 예. 그래서 우리는 법은 지켜야 되니까. 예. 지금도 그 얘기 지금도 했고요. 예. 요 문제풀이에도 그런 훈련, 유형에 대한 훈련 다 있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예시를 주기 때문에 제가 그냥 교육과정만 영혼 없이 외우면 안 되고, 이렇게 수업 실제에 대한 예시를 바탕으로 해서 이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왜 알고리즘에서 효율성을 왜 따져야 되고, 학생들하고 왜 토의를 해야 되고, 이런 걸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효율성을 비교 분석한다. 이걸 그냥 두두둑 이렇게 외우면 그냥 한 줄에 끝나지만, 그 비교 분석한다, 이게 수업 상황이 됐을 때의 얘기를 쭉 예를 들어서 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또 그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비교 분석하는 활동으로 쭉 풀어서 지도안으로 펼쳐져서 시험에 나올 거고. 그래서 이제 지도안에 대한 예시를 이제 접할 수 있을 때 많이 눈에 익혀 놓자 한 거고요. 그랬고, 그 아래에 보시면 이제 서술형이 확대돼서, 이제 표면적으로는 기입형이 2문제, 서술형이 6문제이기 때문에 서술형이 확대 됐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보도되는 자료에서 서술형 확대하고 이제 라고 자료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 바탕, 그래서 이제 뭐 정확한 개념과 용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정확한 근거라 하다 보니까, 물론 뒤에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도 뭐 이제 꼭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만 나오지는 않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거의가 나왔는데, 또 이제 뭐 CCR이라든지 또 뭐 정보 보안에 관한 뭐 이런 내용들이 또 나와요. 이건 또 문제풀이 차차 하면서 또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확한, 진짜 뭐 아까 이제 상상력 얘기도 했지만, 누가 봐도 채점을 한 사람만 딱 하고 끝나진 않아요. 제가 알기로 몇 단계에 걸쳐서 그죠. 우리 여기는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공개된 제 강의는 공개된 자리이기 때문에 더 세세하게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진짜 뭐 한 5단계, 뭐 5사람 이상이 채점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제 물론 이제 답이 이제 문제 출제하면서 답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답하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답은 이제 누가 봐도 이게 정답이야 하는 답이 이제 있지만 이제 그래서 정확한 근거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정에 있는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서술형도 마찬가지고 기입형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나오고 오늘은 이제 오늘은 그러니까 4주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기입형 위주로 할 거고요. 기입형 그리고 이제 나머지 4주는 이제 서술형을 할 텐데 마지막에 화살표 해서 기입형 해놓은 거는 이제 오늘은 기입형만 할 건데 이제 서술형 표면적으로는 4점짜리 서술형인데 서술형 안에 또 기입형이 숨어 있다는 거는 그런데 이제 품고 있어요. 서술형 4점짜리 안에 기입형이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기입형이 사실상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서술형도 물론 정확하게 써서 점수를 탁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기입형은 어때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진짜 이 용어를 쓰시오 해서 딱 이 용어 아니면 딱 진짜 얄짤없이 딱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거는 1점이라도 더 주시면 안 되나요? 할 거리가 없어요. 기입형은. 그죠? 이거 2점짜리인데 1점이라도 주시면 안 되나요? 없기 때문에 기입형 비중이 많다. 이거는 진짜 교육론에서 좀 점수 차이가 많이들 나세요. 그거는 좀 이렇게 이거 아니면 그러니까 0점 아니면 2점 이렇게 갈리는 게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35점 나는 여기 딱 걸고 나는 딱 맘먹고 35% 교육론에서 나는 딱 100점 받아야지 딱 하시면 맘먹고 딱 정확하게 하셔야 돼서 정확하게 기입형에서 점수를 확 잡는다 시면 되겠고요. 모든 시험이 좀 그래요. 이제 새로 나오는 자격증 시험이나 좀 새로 시작하는 시험은 막 쉬울 때 좀 쉽고 점점점 어려워지고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새 교육 과정이 나왔을 때 좀 큰 틀에서 좀 나오고 어때요? 점점점 세부적으로 내기 때문에 점점점 어려워지고 그래요. 그래서 좀 작년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중학교 해서 점점점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나오고 작년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좀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올해는 새 교육과정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선순위도 중학교 교육과정이긴 해요. 그래서 뭐 올해뿐만이 아니더라도 우선은 중학교 교육과정부터 완전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게 제일 완전 이제 학습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거 해서 이제 고등학교 이제 비교 분석하면서 학습을 하면 그 다음 거는 진도가 또 빨리빨리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이제 학습은 강의 자료하고 참고 자료하고 이제 교과서는 1호 개정이 아직 있지만 그래도 이제 뭐 인공지능 외에는 기존의 내용들하고 크게 바뀌지 않았으니까 교과서도 같이 실제 사례를 참고로 해서 보시면서 이제 교과서도 같이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뭐 마지막에는 그래서 이제 뭐 당연한 얘기죠. 명확한 답을 쓰기 위해서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기입형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두 문제였는데요. 이제 1호 개정 교육과정 기준 내용으로 정보문화 영역 의 성취 기준 내용을 묻는, 그래서 영역명하고 뭐 성취 기준 내용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과 역량을 그냥 단순히 묻는 것보다는 이제 다른 내용 본문,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정보 교과의 성격을 쭉 이제 설명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성격을 쭉 이제 서술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교과 역량과 관련 있는 부분을 가리키면서 이제 이 부분이 교과 역량의 어느 내용하고 관련이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과 역량을 이제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쓸 수 있는, 이것도 이제 이해가 바탕이 돼야지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그래서 이제 교육 과정을 완전히 학습하고 그게 이제 수업의 실제 지도안이나 활동지에서 적용이 돼서 발현이 되고, 그게 이제 좀 재작년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의 그 컴퓨팅 사고력을 묻는 아주 이제 간단한 문제였긴 하지만 컴퓨팅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작년은 진짜 교육과정을 내용을 묻는 교육과정 위주로 묻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제 한번 문제풀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이를 하기 전에 이제 선생님들이 문제풀이는 뭐 당연히 한번 여러분들이 다 풀어보고 지금 저랑 풀이를 보시는 거겠죠? 아직 문제를 한번 안 풀어보고 풀이를 하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스탑 하시고 문제를 한번 풀고 돌아오세요. 네.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초반에는 아주 심플한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유형이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교육 이론이에요. 그래서 교육 이론 자체를 따로 묻는 문제는 좀 드물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이제 이 서술형에 포함되거나 이렇게 같이 연관돼서 같이 묻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슬슬 이제 선생님들이 그냥 같이 한번 가볍게 그냥 풀고 넘어가시기 바라서 했어요. 그래서 크게 뭐 풀이는 아니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도 그냥 보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는 용어들이 괜찮아서 했고, 근데 이제 밑에 답이 없는데, 답이 없어도 잘 쓰셨나요? 기억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경쟁적 학습이 아니라, 이 지금 책에는 협동적 학습이 답인데요. 지금 이제 최근으로 온다면 뭐 협력,
그리고 뭐 협업 이렇게 이제 용어는 바뀌어야 더 되겠죠. 그리고 니은은 권위주의적 교사가 아니라 이제 뭐 티칭이 아니라 코칭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뭐 학습 이 책에는 학습 안내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학습 안내자 말고 또 어떤 용어가 더 있을까 그러면 뭐 코치도 좋겠고 뭐 조력자 뭐 여러 가지 그런 용어들이 또 적합하겠고요. 그리고 교사 중심 교육 환경이 아니라 학생 중심 교육 환경. 뭐 이런 용어들 다시 한번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뭐 3번, 4번도 다 여러분들 5번도 다 잘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몇 해 전에 또 그 악스 이론 같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학습 이론들이 또 같이 나온 적 있으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가볍게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번에 선행조직자는 1호 개정 교육과정에서 정보과학의 교육과정에 또 이런 이 교육 이론이 용어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랬고 그래서 이제 악스 이론이 한 번씩 이렇게 우리 임용 시험에 뭐씩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아무리 목소리를 낮춰도 우리 강의는 그죠 아까도 말했지만 공개된 강의라 뭐 들으실 분 안 들으실 분 다 들으시겠지만 그죠 그 임용 시험이 뭐 목소리를 낮추나 크거나 뭐 다 들으시겠지만 어느 분이 출제를 하러 들어가시냐에 따라서 뭐 학습 이론이 나오고 안 나오고 뭐 교육과정 위주로 나오고 그런 영향이 있고 없고 그러진 않겠죠.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그 지침이 있고 올해는 어떤 방침으로 내고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을 건데 그죠? 이건 그냥 사담입니다. 네. 네, 뭐 9번도 10번도 이건 다 제가 이제 뭐 교육이론 기본 이론 할 때 다 강조하고 했던 거고 이제 제가 부수적으로 풀이 자료도 붙여 드렸으니까 보시면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11번도 마찬가지고 12번 이렇게 아까부터 말했던 정보 보안 쪽이라든지 이제 뭐 디지털 윤리 바뀌었죠. 정보 윤리, 뭐 인터넷 윤리 그래서 디지털 윤리로 이제 용어가 또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디지털 윤리, 정보 보안, 뭐 개인정보, 저작권 뭐 이런 쪽의 용어가 또 교육론 시험에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용어로 나와요. 기입형으로 특히 이렇게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또 같이 교육론 우리 기본 이론에 학습했으니까 이런 것도 같이 학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1번 CCL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출에 나온 바 있고요. 그래서 같이 또 한번 눈여겨 봐두시고 정보 보안도 마찬가지고 CCL도 그렇고 나왔고요. 13번, 14번 1호 개정에서도 본문에서도 나왔었어요. 14번, 15번도
또 이런 거 학습할 때는 학생들하고 뭐 이런 기호가 있고 이건 어떤 뜻을 나타내고 라고 설명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학생들하고 이거는 또 필히 실습을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또 그렇게 수업을 하는 게 좋고. 네, 그 다음에 16번 어시오 모형은 어때요? 교수 설계 모형 중에서 임용시험에도 나온 바 있고 실제 교수 설계 모형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현장에서도 쓰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실제 수업에서도 과제라든지 항상 실습으로 필수로 쓰는 모형이고요. 뭐 중간 기말 과제는 항상 이 모형으로 하고 뭐 아주 단골 애용. 왜 그럴까요? 왜 인용에도 나오고 실제로도 많이 쓰이고 과제로도 하고 뭐 각종 제가 뭐 연수나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교수 설계 모델 많은데 뒷과 캐리 모델 뭐 많은데 왜 오쇼 모델을 그렇게 애용을 할까요? 그죠? 오늘은 제가 더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 문제 여러분들도 다 이 강의 파일을 가지고 계실 거고 더 문제를 보면서 이제 문제에 집중하려고 지금 여기 PPT를 안 띄웠는데 그냥 이제 교실 수업에서는 어때요? 이런 교수 매체 뭐 PPT 띄우고 뭐 동영상 뭐 그런 각종 멀티미디어 수업에서 필수죠. 그죠? 그냥 뭐 교과서만 가지고 수업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수 매체가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 필수고 또 그게 없으면 학생들의 흥미나 뭐 이런 학생들이 흥미도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학습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재밌고 양질의 콘텐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런 교실 상황에서 그런 교수 매체를 활용한 수업에서 교수 매체를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교수 매체, 자료 이런 것들을 활용한 교수 설계를 하는 모형이 어쇼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쇼 모형이 임용시험에도 그렇게 나오고 또 교수 설계를 하는 그냥 일반 교수 설계를 학습하는 학생들하고도 과제를 하려고 해도 이 모형을 하고 연수를 하면서 실습을 해보려고 해도 이 모형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형은 지금 그 모형의 중간에 보시면 방법, 매체, 자료 선정하고 활용하고 뭐 이런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보 임용에도 나온 바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가에도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교수 설계에서 평가하면 학습자의 성취도 평가
평가를 하는데 이제 한 가지 더 평가를 하자면 이 수업에 활용된 방법, 매체, 자료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된다 하는 거. 그게 이제 이 문제의 답이 되겠고요. 그거에 대한 걸 한 번 더 짚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교육과정 시작하네요. 여기서 이제 또 끊어가겠습니다.